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일상생활 저편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미국과의 모든 대화가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디지털 전쟁이 정치 개입까지 발전됐지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LA타임스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게 1946년부터 2000년까지 86번이라면서 그 예를 열거했습니다. BBC 방송은 미국의 전통 뉴스 미디어가 힘을 잃으면 영국도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영향력을 미쳤던 중동에서 지금은 러시아 역할이 강해지지만 러시아도 미국처럼 중동의 반러시아 정서를 겪기 시작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물러나는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천에 옮기고 차기 대통령은 재산을 반쪽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으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선에 출마할 것을 강하게 시사하자 해외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마지막 평가는 혹독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입니다. 델타 에어라인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 남성이 비행기에서 아랍어를 썼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세븐일레븐도 본격적인 드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가수 제임스 테일러가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 무시 행위를 거부하면서 마닐라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까요? 일단 좀 전에 그 크렘린궁에서 대변인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러시아가 미국과 지금 대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의 말만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이 말한 것을 CNN 방송이 현재까지는 뭐 거의 미국 언론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최소한의 말만을 할 뿐이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도 미국도 어느 정도의 그 개입을 뭐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뭐 무력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이슈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에서 그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대화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뭐 밥 먹었니 이 정도도 아니고 자녀에 관해서 꼭 서로 해야 될 그 대화들이 있죠. 그 정도는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러시아가 탄도탄 위성 무기 테스트를 한 것 같다는 뉴스들도 전해지는데 지금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분위기는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제 나중에 그 세월이 흐르면은 역사 속에서 느끼게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미국은 굉장히 그 민주주의를 지향을 했었고 러시아의 경우는 그 냉전 이전의 그 구소련에서 러시아라는 그 나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공산주의에서 많은 것을 그 탈피하고 자본주의 성격 같은 거 특히 그 옐친 대통령 이후에요. 미국이 지원을 했었던 보리스 옐친 그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러시아는 계속 정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이어왔고 미국도 공작 정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몇 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러시아가 더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러시아에게 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 네 여기부터 시작하죠. 굉장히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일단은 그 러시아의 잘못된 정보 캠페인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했다라는 건데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이라는 게 그 외국 정부에 의한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당의 해킹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10년도 넘는 기간을 준비를 해왔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에 분명한 전략이 없이 선거에서
러시아에게 당했다는 게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이 여러 이 안보 특히 이제 사이버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특히 이제 전에 그 백악관 사이버 안보 관계자의 말도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보국은 러시아에 이 같은 그 행위하는 것을 흔적을 추적해 왔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 정점이 미국 대통령 선거여서 그런데 이제 미국 관계자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에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러시아가 뭐 그 해커들을 잘 미국의 정보를 주지도 않고 조사를 할 수도 없게 하고 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뭐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그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CIA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대고 러시아는 러시아인데 푸틴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언론까지 다 그 장악하고 만들고 때로는 조작까지 하는데 미국은 신사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거짓 정보라도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도 항상 그 이슈가 되잖아요. 해서 러시아의 말하자면 비신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장악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요. 감시한다는 것과 자유라는 것은 반대의 그 어떠한 그 이념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항상 신사가 손해 보잖아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그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있었던 미국 정보국을 없앴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정보 부서가 있습니다만 냉전 시대처럼 그 철저한 것을 없앴는데 그 러시아는 구소련 때의 것을 그대로 받아왔고 게다가 대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것까지 추가해서 RTTV라든가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그 TV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푸트니크 구소련이 쏜 그 인공위성 그 이름을 따서 그 이제 스푸트니크 뉴스라는 게 있어서 또 이 두 가지를 매체로 해서 트위터로 잘 실어 나르는데 그냥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론을 때로는 조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러시아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워싱턴도 이제는 그 러시아의 이 같은 정보 전쟁을 하는 것을 따라가려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RTTV를 통해서 러시아 TV입니다. 어떻게 전쟁해야지 되는지를 러시아가 지난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 노하우를 쌓아갖고 있는데 미국도 좀 비신사적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지 않고는 그 전까지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 RTTV는 조금 오래됐고 스푸트니크는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뭐 러시아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그 통합해서 정치 라인에서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전문가까지 고용을 해서 미국의 좌파와 우파의 이제 특히 이제 그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미국의 정책에 굉장히 그 비판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이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리 킹 같은 경우는 뭐 꼭 미국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CNN 방송에서 레리 킹이 결국은 떨려난 거잖아요. 레리 킹 쇼가 떨려나고 나서 역시 그 레리 킹도 그 RTTV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그 선동까지도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했었던 것은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는 버니 샌더스를 예비 선거에서 지지했었던 그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는 게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뭐 미국은 뭐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지 않느냐?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94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도 다른 나라 선거에 오랜 그 개입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86번이 아니군요. 81번으로 정정합니다. 헤드라인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정치학자나 그 밖에 이제 다른 재단, 대학교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만 이번에는 그 러시아에게 졌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번 정치 선거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매체에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군사 쿠데타를 이런 지원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란이라든가 과테말라, 칠레 뭐 이런 모니터만 하는 것도 포함하지 않았고 여기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충분한 전문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정보, 뭐 선전까지를 다 포함해서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1세기 들어서기 전에 36번 다른 나라 국가 선거에 개입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으로 보고요. 다시 미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로 돌아가면 1948년도 이태리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야말로 그 키친 핑크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부엌에서의 대화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그 민주당을 선출시키려는 미국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냉전이 끝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돈다발까지 풀고 정보를 주고 했었던 그런 것이요. 이태리 선거는 1948년뿐만이 아니라 그 뒤 7번에도 계속 미국이 어떠한 그 영향력을 미쳤고 이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그 자료를 인용해서도 미국은 좌파 정권을 미국 밖에서 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잘 기억하는 최근의 것은 뭐 1990년대에 니카라과 선거는 CIA가 개입을 했고 같은 해에 그 체코슬라바키에서 그 바칠라이프 하벨당을 지지를 했었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미 죽어서 묻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이전에 86년도에 IT 개입도 있고요. 여기도 뭐 CIA가 개입을 했습니다만 한국도 어느 정도 뭐 여기서 그 뭐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한국은 뺐지만 러시아도 역시 그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했고 미국이 러시아 선거에도 개입을 했었습니다. 1996년도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IMF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약 100억 달러를 융자를 해줬잖아요. 러시아에.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 무역을 활성화하고 뭐 민영화를 하고 자본경제 체제로 가서 옐친이 개혁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높였었고 중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조약에 대해서 96년도에 역시요. 이스라엘은 이자크 라빈 그 총리가 암살된 이후에 클린턴은 공개적으로 시몬 페레스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되면은 평화 협상이 일단 그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강성이니까요. 그랬었고 또 99년도에는 클린턴의 전략가들이 제임스 카비를 포함해서 에후드 바락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타냐후에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미국도 이제 선거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에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러시아에 처지고 있다는 점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동에서의 역할은 그동안은 미국이 굉장히 강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언론 같은 것을 장악을 하고 오일머니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미국이 있었던 그 자리를 러시아가 이제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여러 지역에서 이제 미국보다도 러시아가 시리아 같은 데서는 이제 더 그 역할이 강해지게 됐고 지난해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미국이 했었던 슈퍼파워의 역할을 러시아가 중동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그 파워 브로커 같은 것을 러시아가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터키에서 러시아 대사가 암살되고 말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시리아의 그 소수인 시아파 그 대통령 사실은 그 바세르 알 아사드가 완전한 시아파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시리아는 대다수가 순위파인데 그래서 터키에서는 순위파들이 억압을 당하니까 그 반군 순위파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지를 했고 그 가운데 반군들이 많은 그 알레포가 러시아의 그 폭격으로 또 그 시리아 그 독재 정권의 폭격으로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비번인 22살의 그 젊은 경관이 러시아에게 경고를 주려고 러시아 그 대사를 암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 이라크에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뭐 아랍어도 잘 못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종교와 문화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못해서 반미주의가 이라크에서 싹튼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역시 미국이 거쳐갔었던 반러시아 정서를 이제 곧 그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는 극단주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지적을 하는데 역시 그 같은 날 베를린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지금 사망했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체포됐었던 용의자는 용의자가 아니고 지금 그 다른 그 튀니지아 출신의 용의자를 그 수색을 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시스는 그 독일 그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의 그 테러를 우리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는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민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그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앙겔라 머르켈 그 사선 총리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점점 이렇게 극단주의 세력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테러를 행하고 할 때 미국의 그 차기 행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그 부분들이요. 이제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인종 또 중동 사람들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끌어안지 않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고 터키와 러시아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번에 그 러시아 대사를 그 암살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뭐 좀 협상 좀 해보자 하는 것으로 가기는 갑니다마는 러시아가 계속 그 터키의 그 다수인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 대통령이 지배하면서 수니파를 억압하는 시리아 대통령과 가깝다면 터키와 그 러시아와의 이 조금 좋은 것 같은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고 어쨌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러시아가 한번 그 중동에서 그 발을 딱 그곳에 딛고 힘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그 힘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고요. 지금 세계가 아주 그 차츰 변해가면서 러시아가 세계 많은 국가로부터 존중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권 유린이나 폭력이나 현재 다른 나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점령하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존중은 받지 못할지언정 원래 그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형국이 딱 그거거든요. 미국이 뭔가 좀 신사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러시아에게 조금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지 될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을 하고 어떻게 그 러시아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계사가 조금 그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는 왜 이렇게 제가 라디오로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라디오로 한정된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것에 어떠한 그 한계 같은 것을 느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로서는 적어도 전문가처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웬만큼은 그 짐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뭐 개론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Tires for You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우리는 그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뽑고 그 지도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또 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또 가장 그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잠시 뒤에 그런 부분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뭐 한국에 가서 대선에 출마할 뜻은 일단 뭐 90% 굳힌 것 같은데 나머지 10%는 막상 가보면은 여러 가지 또 점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는요.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도 이런 점들을 보도하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이제 유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모두 한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 언론, 세계 언론들도 보도를 합니다. 미국 언론은 아직까지 그 본격적인 그 분석 기사 같은 것은 싫지 않고 오히려 그 조펜 타임즈 같은 그 일본 신문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미국의 그 군 기관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라든가 뭐 대부분의 통신들이 전부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 몸을 내 한 몸 불살라서라도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물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대체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언론들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 동안 배운 것을 국가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하겠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은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이요. 그런 것들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거울의 양면과 같아서 그동안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대부분의 그 언론과 전문가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동안 재임까지 하기는 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점수를 그 매기자면 50점도 안 된다라고 그 생각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전문가와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그 지적도 이코노미스트로부터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더 먼저인데 지금까지는 말이니까는요. 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모든 뭐 지방색 뭐 새누리다 더불어민주당이다 뭐다 아무 상관없이 다 포용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여러 가지 성품이라고 할까요?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비슷한데 우선 그 저펜 타임즈의 그 오피니언 뭐 사설격인을 통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레가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16년 현재 중동, 아프리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사우스 수단, 예멘 너무나 지금 불편한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관계들이 많고 아시아에서도 한반도를 지적을 합니다. 남북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193개국 유엔 그 멤버국들에 향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좌절을 느낀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태를 해결하는데 이 193개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특정한 그 제재를 한다 할 때는 항상 그것을 막고 블럭시키고 예산에 대해서도 블럭시키고 블럭을 한다고 하소연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유엔의 비효율성부터 논해야지 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조펜 타임즈의 질타입니다.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이 됐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평판 자체가 그때는 이제 막 된 사람이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진실한 사람. 그러나 뭐 카리스마나 리더십은 없는 사람.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세계 언론들이 그 이후에 계속 가장 영향력이 없는 유엔 사무총장, 존재감조차도 없는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그 평가를 하기 시작해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임기 끝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저펜타임스는 외교적인 중재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로 그 사무총장이 나서는 것보다는 유엔 특사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거나 본인은 이제 성명이나 아니면 호소 정도를 하는데 그러한 성명이나 호소를 보더라도 내용이 반복되거나 뭐 고려한다. 촉구한다 이 정도고 그리고 아픈 것을 딱 건드리네요. 영어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핸디캡 때문에 항상 뭔가 얘기할 때도 유엔에서 전문가들이 써준 것을 꼼꼼하게 준비된 것을 읽기만 하다. 굉장히 그래서 그 같은 성명이나 촉구도 무디기 한량이 없고 좀 그 극박한 이 그 추세를 빨리 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혹평입니다. 혹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선임자와 비교를 할 때 브루투스 갈리, 이집트 출신, 그리고 코피 아난, 가나 출신의 사무총장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민망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은 다이나믹하고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그 발휘하지 못하고 조심조심만 했었던 사람이다.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그 10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방어를 하고 파리 기후 조약에 대해서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파리 기후 조약 같은 것은 여기까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완전히 그 마무리를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했다 하는 점들이요. 그리고 사실은 그 파리 기후 조약 같은 것은 미국의 힘을 굉장히 많이 업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미국이 영향력을 유럽에 뭐 파리라든가 뭐 또 영국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중국까지도 미쳐서 이뤄낸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해서 저펜타임스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뭐 유엔에서도 일을 했지만 전 포르투갈의 그 총리를 지냈고 안토니오 그 구테레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임자가 못했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해서 이제 이런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대선에 그 출마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언론의 보도입니다. 아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31일 임기 끝나고 1월 중순쯤에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미국 언론을 포함해서 해외의 전문가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요.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중이니까 뭐 접촉을 할 수도 없고 국무총리요 그 대통령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총리를 그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무슨 소용이 있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유권자로서 짚고 넘어갈 것은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한국 선거에 그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영주권자가 계시잖아요. 주재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의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그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2세들이 그 직장에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뭐 엄마 아빠 한국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라면 전부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포용하고 가야지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지도자로서 확고하게 됐었을 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파 어떤 그 이슈에 연관된 사람까지도 다 포용하고 가야지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나설 때부터 그 이슈 원칙 표방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까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뭐 어제는 사면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마약 사범이었잖아요. 마약 사범인데 지나치게 형량을 받았다고 법적 시스템이 불공평해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사람을 많이 사면을 했고,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사면을 제일 많이 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게 무슨 대통령과 연관이 된 대통령에게 돈 많이 뭐 선거 자금 지원하고 이런 사람을 사면한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불공정하게 형량을 많이 받게 된 마약 사범 같은 것을 거시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마약 사범을 많이 사면을 한 것이고, 그리고 어제는 보수에서는 바다를 점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안에서의 오일 시출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알래스카에서부터 버지니아, 캐나다 국경까지 이르는 곳이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것이죠. 1억 1,500만 에이커 연방 소유 그런 이제 그 북극 그 물 오션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본인의 메시지, 환경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에서의 그런 것을 금지했고, 그에 비해서 또 이제 그 차기 그 대통령 당선자는 아마 지금 뭐 인선도 거의 끝났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본인의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다 팔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 하는 것도 여론이고, 그러면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딱 넣고 본인은 이게 뭐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건지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야지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모든 대통령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오바마를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 그 폴리티코가 보도하는 것 보면은 트럼프 당선자는 거의 한쪽 눈 감고 그냥 반 정도만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지금 뭐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웬만하면 본인의 그 재산을 지키는데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갖고 가는, 그게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장관들도 많고 보좌관들도 많은데 결정만 제대로 내가 스마트하니까 잘 내주면 되는 것 아니야,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재산도 지키면서 대통령 일도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새롭게 변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롭게 변하는 추세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상생활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델타 에어라인이 올해 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비디오가 나왔는데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아담 그 셀르라는 남자인데 비행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이유가 친구하고 아랍어로 얘기를 하고 또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아랍어로 얘기를 했는데 같이 그 타고 있었던 비행기 승객이 불편하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은 그게 이 상황이 뭐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미국 사람들이 오늘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본 비디오 같습니다. 2016년인데 비행기에서 아랍어를 얘기를 했다고 쫓겨나더니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올해 초에도 그 델타 에어라인이 무슬림 커플을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는데 쫓아냈잖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여객기가 아니라 승객이 불만을 했는데 저도 두 커플이 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뭐 여러 가지 그 폭력과 관련돼서겠죠. 그래서 그 쫓아내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그 불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한테 그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저희 그 델타 에어라인이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나이, 인종, 뭐 나라, 종교, 뭐 성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이런 일들이 나왔고요. 다른 에어라인보다 델타가 조금 자주 그러네요. 비행기 대수를 제가 모르겠어서요. 아마 비행기 대수가 뭐 국내선이 델타 에어라인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도 드론으로 뭐를 배달해 준다는데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한국이 배달의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 코리아타운에서도 짜장면도 배달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역시 이 세븐일레븐에서 배달할 수 있는 게 뭐 간단한 뭐 샌드위치라든가 음식이요. 아니면 뭐 약
등등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 드론으로 배달을 해준다는 것은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겠다.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원래 그 시험은 7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어떤 그 스타트업 하는 드론 회사들과 같이 이제 손을 잡고 하는 것인데 드론 배달은 미국에서 그 네바다주가 가장 먼저 그 승낙을 한 주이고, 그래서 이제 네바다에 있는 회사 이름까지는 제가 불러드릴 필요 없겠네요. 해서 이제, 정말로 약 하나, 뭐 예를 들어 아스피린 같은 것을 배달을 해주는데 주문하면은 10분 안에 딱 그 해주고 이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확장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존도 이달 초에 처음으로 뭐 물건을 그 드론으로 배달하기 시작했고 구글의 그 모회사인 알파벳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 월마트도 준비를 한다고 하고 참이 샌드위치 하나도 핫커피 이미 세븐일레븐에서 시험했었을 때 7월 달에 치킨 샌드위치와 핫커피와 도넛을 네바다에 있는 리노에 드론으로 배달을 해줬거든요. 아, 우리 이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야말로 여러 그 영화의 그야말로 그 대작 중에 대작 기억할 만한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이잖아요. 저는 그 최근에 그 마틴 그 스콜세지 감독이 제작한 영화를 봤는데 영화 봤는데 제목도 모르겠네요. 블러드자 들어가는 그 실화를 했었던 그런 그 박싱 그런 그 영화인데 이 마틴 스콜세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이제 최근에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역시 그 과거에 만들었었던 종교적인 영화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영화인데 왜냐하면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었대요.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영화 감독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전에 이제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는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74세예요. 스콜세지 감독이. 그리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던 영화 그리고 내가 만들어 왔었던 그런 영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런 영화는 it's gone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영화냐면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지난해 제가 헐리우드에서 복원된 것으로 큰 그 스크린에서 다시 봤었던 영화인데 보면 볼수록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아니면 볼티고라는 그 영화 정말 그 킴노박 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웠었던 그런 영화는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떤 영화만 있는가? 극장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상업적인 것으로 가득 찬 뭔가를 플레이하는 극장은 있어도 그 찬란한 정말 영원히 남는 시네마 정말 진짜 시네마요. 진짜 시네마 is gone.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의가 만들어서 신뢰가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마지막으로 들으셨는데 제가 오늘의 미국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도 많고 여러 그 정보들이 요즘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인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들어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것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마는 요즘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 BBC 방송이 도대체 누구를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 BBC 특파원이 한 얘기예요. The Tribune 그 데모크래틱이라는 그런 그 펜실베니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대의 전통 저널리즘이 파워를 잃어버리고 소셜미디어에 자꾸만 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짜 뉴스도 많이 진짜인 줄 믿고도 하고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읽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 두 개의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이 자꾸만 이렇게 두 개의 미국이 돼 가면은 영국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새로운 이상한 그 뉴스 환경을
대통령을 만들어서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이 표현의 자유이고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의 선택인데 가짜를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UN 그 고등 인권 판무관이 필리핀의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과거에 그 다바오 시장이었을 때 1980년대 말에 3명을 살해했다 해서 이것을 그 조사를 한답니다. 지금 대통령이 6월 달에 되고 나서 마약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한 6천 명 정도가 숨졌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개라고 하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그 녀석도 멍청이야. 왜냐하면 인권 같은 것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지금 일단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있으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거죠.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조사를 한다고 하고 미국의 그 제임스 테일러가요. 자, 중요한 말씀부터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 파게